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최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타개책으로 문화관광, 첨단 산업 유치 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접근성, 교통 등의 이슈가 걸림돌인데요. 지역의 특성을 접목시킨 세계와 이른바 글로컬 시대, 지역공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글로컬 시대, 공항 산업의 미래는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지방공항 활성화에 52억 원 지원. 3월 김포공항 베세토 라인 3년 만에 복원. 상반기 지방공항 국제선 이용객 500만 명 돌파. 7월 김해 국제화물터미널 3년 만에 재가동. 올해 지방공항 국제선 예상 이용객 1,080만에서 1,300만 명.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역공항이 총 14개, 그중 국제공항이 7개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7개 지역 국제공항이 13개국 157개의 노선을 취항하며 연간 2,033만 명이 노선을 이용했는데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국제공항의 국제선 하늘길은 닫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한 작년부터 국제선 수요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코로나 이후 2년 5개월 만인 2022년 7월 7개 지역 국제공항이 국제선을 전면 재개했는데요. 올해 3월에는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김포공항의 베세토 라인도 3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6월에는 지역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지역공항 국제선 예상 이용객을 1,080만에서 1,300만 명으로 20% 상향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역 국제공항은 교통 네트워크 연결, 대외 교류, 관광, 산업 클러스터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의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한 적자 구조로 지역공항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시대, 각 지역공항은 어떤 차별화된 모습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될까요? 글로컬 시대, 공항 산업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좋은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런 분위기라서 공항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국내 공항이 대충 몇 개쯤 되나요? 인천공항이 있고요. 그 외에 1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14개 네.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국제공항이 7개가 있죠, 그중에. 인천공항은 조금 회복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14개 공항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서? 그 7개 국제공항이 있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7개 국제공항. 국제공항이 이제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그리고 청주, 양양, 그리고 무안, 대구 7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7개 국제공항이 그 2년 5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됐다가 작년 7월에 비로소 전부 다 정상화가 됐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회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178만 명이 국제공항을 이용하셨어요. 근데 그게 2019년 당시에 비교하면 2019년 2,033만 명이 이용하셨거든요. 이제 8% 수준입니다. 네, 10%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이제 500만을 돌파했고 지금으로는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1,300만 정도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봐야 2019년 대비하면은 이제 63%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완전 정상화되기에는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가야 2019년 정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김포공항이 굉장히 가보면은 붐비고 그러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그 하네다하고 직접 노선을 연결시킨 게 20주년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지금 그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도쿄 연결하는 베세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네다하고의 이런 의미라든가 이
삼각 배세토에 관련된 전략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포공항에서 저희가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가 있고요. 네. 베이징, 상해, 그리고 대만의 숭산까지 갑니다. 근데 작년 6월에 이제 김포 하네다 노선이 회복이 됐고요. 네. 금년 3월에 이제 김포 베이징 노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세토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베이징, 서울, 동경까지 도쿄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이 세 군데에 있는 노선은 전부 다 서울 안에 수도 안에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그 황금 노선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김포 하네다 노선이 2003년에 처음 이제 노선이 개설이 되었고 이제 금년 11월 30일이면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김포 이제 뭐 김포라 그러시는데 사실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항입니다. 김포공항이 시청까지가 한 16km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동경 그 하네다 공항하고 도쿄역까지가 한 16km, 공교롭게 둘 다 30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은 거의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게 2003년에 처음 개설할 당시에는 하루에 8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4편이 운행이 되는데 거의 주말에 만석입니다. 가장 사람 막는 노선이고 그렇게 되면서 양국 국민들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천하고 나리타하고 김포 하네다 노선 이렇게 했을 때 이동 구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편익이 네. 한 해에 뭐 1,100억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 우수한 그런 공항입니다. 지금 그 생각보다 국내 그 공항이 15개나 된다서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느껴지는데 우리나라 이런 지역 공항들, 지방 공항들하고 해외 이런 지방 공항들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국내에서 보면은 그 사장님께서 어디 인터뷰하신 걸 보면 국내는 작은 땅인데 스포크 허브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랑 좀 안 어울린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그 지역 공항하고 해외 지역 공항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주로 많이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사실상 인천을 허브 공항으로 삼고 나머지 있는 지역 7개 공항은 사실 스포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 나라별로 제1 도시하고 제2 도시 간의 그 국제 노선 분담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의 그 나리타 공항하고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공항하고의 국제 노선 분담률을 보면 68% 정도, 68% 정도 수준입니다. 높네요. 네. 네. 이제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서는 이제 북경에 이제 서우도 공항이 있고 상해 푸동 공항이 있는데 네. 거기는 117%입니다. 오히려 푸동이 푸동 더 공항에서 높네. 더 네.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단 허브 앤 스포크 전략도 좋지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그 위기 극복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이 올라갔고 또 한류 붐으로 그렇죠. 인해서 한국을 2번, 3번 방문하시는 리비지트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지방공항에서도 직접 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식으로 땅덩어리가 넓으면은 거점 공항을 두고 인근에 이렇게 펼친다 그러지만 국내는 좀 그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그 전략을 조금 그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나라가 공항을 추가로 지금 15개 있는데 추가로 뭐 울릉공항이라든가 몇 개 공항 한 6, 7개 정도를 더 짓는다고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네. 이 적정 규모나 이런 건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공항이 지금 15개가 있는데 아마 지금 2029년까지 가덕도 공항이 있고요. 대구, 경북, 신공항이 있고 제주 2공항, 새만금, 울릉도, 흑산도 등 추가로 공항이 한 7개 정도가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단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동권이라든지 또 교통 선택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공항이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그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거하고 저희는 같이 고민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15개 공항 중에서 뭐 적자 흑자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좀 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흑자를 내시다가 물론 이제 코로나의 이런 영향도 좀 있었지만은요. 지금 잘 되는 공항, 잘 안 되는 공항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주공항도 굉장히 흑자라고 그러고 김포도 흑자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적자 흑자 공항으로 했을 때 이제 흑자라고 하면은 이제 김포공항, 네. 제주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흑자를 보고 있죠. 그 나머지 공항들은 사실 지역 공항들이 적자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사실은 그 밖에를 못 나가시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계시면서 국내에서 많이 움직이셨어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선만 순수하게 14개 공항 국내에서만 이동하신 국내선 승객이 7,369만 명입니다. 엄청나네. 이게 항공 역사상 74년 역사상 가장 많은 해였습니다. 네. 그때에도 적자를 보는 공항은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적자 공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특별한 구조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좀 공항이 그렇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제주도는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하와이 1,000만 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주공항과 지역공항이 또 다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를 많이 찾으시죠. 근데 이제 지금 제주공항인데 앞으로 새로 지을 공항 중에 이제 울릉공항이 있고요. 25년 개항 목표를 지금 짓고 네. 있고 흑산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항이 이제 도서공항이 나오게 되는데 울릉공항이 지어지게 되면 서울에서 7시간 갔던 거리 또 흑산공항도 서울에서 7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측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적인 측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방공항의 어떤 다이나믹이 바뀌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빠르게 회복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계가 그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리오프닝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시나요? 글쎄요, 이게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2019년에 제가 2,033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7개 국제공항에서 2021년에 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178만 명. 금년에 저희가 1,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네. 2019 이제 내년에 가야 이제 2019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는 회복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체가 되는 게 전 세계 항공 산업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 네. 항공기 도입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코로나가 빨리 회복이 돼서 비행기가 좀 딜리버리가 좀 늦어지는 건가요? 반도체가 그랬던 거 이제 비슷하게? 생산 라인에 있는 인력이 복귀가 늦어지는 측면도 좀 있고요. 한꺼번에 또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상 조업 인력들이 현장을 코로나로 해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복귀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 단체 관광을 규제를 하고 있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회복은 좀 세선에 더뎌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복이 된다고 그러는 거는 코로나 전에 그 노선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리셔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떤 데가 또 새롭게 뜨고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막혀 있는 지역도 있고 노선이 어느 정도로나 이렇게 변경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저희가 2019년으로 돌아가는 걸 일단 목표로 삼아야죠.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2019년을 뛰어넘자. 저희가 이제 비욘드 2019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신규 노선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는 13개국에 157개 노선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뛰어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의 신규 노선 확충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제 국토부에서도 지방공항에서의 국제 노선 활성화 부분에 그 핵심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인데요. 동남권에 1,300만 주민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부산에서 이제 바로 미국의 LA라든지 그 서부권까지는 바로 가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헬싱키 그러니까 폴란드 바르샤바 요 정도까지는 직접적 유럽 노선 정도는 부산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현재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부산시 그리고 항공업계하고도 긴밀하게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선이 지방에서 나갈 수 있는 노선이 좀 확충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야 중에 이제 지금 글로컬 쪽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외 쪽으로 국내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은 해외 쪽도 많이 좀 그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외 쪽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대표적으로 어떤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 신규 노선 확충을 아무래도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 간의 항공 회담 등을 통해서 길을 여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전에 저희들 공항 당국 차원에서도 굉장히 사전에 그런 컨센서스 만들어 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등등 공항과는 이제 자매 공항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데 지난달에 그 공항 그룹 CEO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ACI라고 세계 공항 협회라는 게 있는데 스페인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ACI 측에서 금년부터 매년 에어포트 이노베이트라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미래 발전 비전을 담는 그 이벤트인데 올해는 오만에서 열리고 내년에는 베를린에서 열리고요. 2025년을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아, 그 제가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 굉장히 좀 좋은 성과다 이렇게 해서 네. 2025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남미나 이런 쪽에 새로 생기는 공항들의 PMO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좀 거둘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뭐 페루나 이런 지역에 어떤 그 일을 하시는 거로 지금 협의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저희들이 그 해외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굉장히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15개 국가에서 한 19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3개 정도는 마무리하고 이제 6개 정도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페루 친체로 공항인데 그 지역은 이제 마추픽추로 많이 유명하죠. 예. 그 마추픽추로 관광을 위한 관문 공항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PMO 사업을 통해서 2025년 말 PMO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운영을 좀 해주면서 자문료를 받는 이런 그렇습니다. 거를 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하니까 네. 전체적인 공항 건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2025년에 공항을 건설을 완공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문제는 그 이후에 2, 30년간의 어떤 공항 운영권을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해외 공항이 새로 짓는 것들을 이제 PMO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하시려면 그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뭐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도 접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공항도 굉장히 이제 뭐 생체 인식이라든가 비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내에 있는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지금 도입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신공항 건설 말씀 주셨을 때 해외에서 저희가 좀 평가받는 부분이 그 스마트 공항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네. 그 코로나 3년 기간 중에 저희가 하나 배운 레슨이 있다면 이제는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 쪽으로 집중해라. 저희가 이제 공항의 전체적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정맥입니다. 네. 이제 손정맥이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이용하는 건데 안면 인식도 있을 수 있고 홍채, 지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손정맥이 그래도 좀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손정맥을 통해서 원 아이디 시스템이니까 신분 확인, 손정맥 이제 손정맥을 한번 등록하시면 더 이상 공항에 신분증을 갖고 이용 안 하셔도 되거든요. 국내에서 11개 시중은행에서 마침 손정맥을 이용하고 계셔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데이터를 공유한 결과 지금 한 400만 명 정도가 손정맥을 이용을 하고 계세요. 아, 그거는 공항에 가서 직접 본인들이 등록했던 거 말고도 은행 가서 한번 해놓으면은 그게 네. 제휴가 돼서 공항에서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공항에 오시면 저희가 바로 모십니다. 바로 잠깐 간단하게만 하시면은 이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 승객분들께서 항상 짐 네. 검색구역에 들어가시면 긴장을 뭐 이렇게 들고 하시는데 엑스레이 뭐 찍는 것도 좀 그렇죠. 불편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매년 2021년에 저희가 이제 안보위해하고 반이 금지 품목을 정해놨는데 2021년에 74만 건을 적발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네요. 또 2022년은 81만 건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저희가 아무래도 그 좀 간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이제는 그 검색 요원이 육안으로 그 엑스레이를 확인하는 거에다 플러스 저희가 AI 엑스레이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스마트해지고 빨라지죠.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좀 더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온라인 면세점은 가장 큰 틀에서 좀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을 기존에는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공항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항은 쇼핑 또는 뭐 F&B도 있을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그렇죠. 다 결합돼서 가장 머물고 싶어하는 좀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공간력을 저희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온라인 면세점도 그겁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 이게 배송이 되려면 한 3시간 기다리니까 네. 3시간 전에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직접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바로 경우는 가서 기다리다가 못 찾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네. 거죠. 이제 클릭과 동시에 가서 픽업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쇼핑을 더 원활하게 시간을 좀 세이브해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고 그 이외에 공항의 공간력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6월 1일부로 저희가 반려견 픽업 서비스, 호텔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그 패밀리가 1,500만 정도가 된다 하네요. 네. 네, 이분들이 그 여행을 가시는데 주저하십니다. 그래서 공항에 오셔서 맡겨주시면 호텔로 옮겨 놓을 거고 저쪽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면 여기 와 있을 겁니다. 픽업해 네.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강아지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가장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거를 보니까 그 UAM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저희가 과거에 봤던 뭐 제5 원소, 뭐 영화에 나오던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 실현이 되는 것 같은데 UAM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오 원소에서 보셨던 건 이제 플라잉카 개념일 겁니다. 네. 막 날아다니는 거. UAM은 그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UAM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에서 2025년까지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고 그 핵심 국정 과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이제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요. 기술이 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저희 컨소시엄에서 만들고 있는 게 조비하고 같이 해서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 준비를 한다.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네. 한번 충전해서 240km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km는 서울과 대구가 239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간다는 건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원래는 도심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멀리 가다 보니까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에서 RAM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에서 AAM 개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AM 시장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400개의 기체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2040년까지 약 그 1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 새로운 생태계가 열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해외에서 비즈니스도 하시고 UAM이나 이런 새로운 그 캐시카우도 만들고 계신데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중장기 비전이나 전략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과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바운드 유치 확대겠죠.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공항하고 글로벌하고 연결하는 로컬과 글로벌 연결한 글로컬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항공의 흐름에 그 볼륨을 좀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그 김해공항하고 대구공항에 이제 국제선 증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은 증축이 되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지방 공항에서의 그 노선 확충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어포트 이노베이트 행사, 부산에서 유치했던 그런 행사들을 계기로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우리 지역 공항들이 연결성이 커넥티비티가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면 저희가 이제 초융합 글로컬 공항 그룹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항공 산업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전략 같은 것들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한국공항공사에서 하는 거에 어떤 그 요청 사항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은지 그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3년간의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위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위기 안에서 저희는 기회적인 요인을 찾아서 공항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공항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스마트해질 겁니다, 공항이. 그 오셨을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 편하게 공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컬 시대 공항 산업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지역 공항의 현황과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에 대해 점검해 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신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로트로폴리스, 공항의 에어포트와 도시를 의미하는 메트로폴리스의 합성어로 공항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같이 발전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소멸 직전의 지방 도시가 도시 재생 산업을 통해 세계인들이 찾는 인기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로컬 시대 지역 경제가 세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